네, 오늘 금요일 금요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025 서울 국제불교박람회가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여운이 짙게 남아있는데요. 연 인원 2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이렇게 발표된 게 아니라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인기 열풍을 이끌은 주역을 오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신문의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총괄부장 장영섭 부장인데 몇 년 전부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자인데 불교박람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불교신문에서 잔뼈가 굵었고 기자로 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로 일하고 있고. 예. 그런데 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 격을 맡게 된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맡은 겁니까?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재작년 6월에 원래 하고 계시던 분이 그러니까 퇴사를 하시면서 전격적으로 그러면서 불교 박람회가 붕 뜬 거예요. 그 운영을 할 사람이. 그래서 어째 뭐 저간의 사정 뭐 그 물밑에서는 뭐 정확하게 모르고 또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그때 임원진이 그냥 저를 지명했습니다. 네가 해라. 해가지고 재작년에 했던 대구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가 어쨌든 꾸준히 이제 뭐 이제 진행은 되고 어쨌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터졌죠. 시체말로 터졌죠. 작년에 3배가 왔었고요. 젊은 불교, 재밌는 불교라고 해서 컨셉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냥 기획력을. 어쨌든 이게 미래 세대한테 어필하지 못하면 불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행여 모험을 걸었죠. 걸었고 해서 작년에 3배가 늘어서 이제 뭐 정말 알을 깼죠. 알을 깼는데 올해는 또 코엑스라고 하는 좀 대표성 한국 컨벤션 센터 대표적인 코엑스에서 옮겼고 올해는 그 작년에 터진 그 숫자의 2배가 왔습니다. 20만 명 넘었고요. 20만 명? 일단 이게 박람회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 일단 보통 그 기존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에 개막식이 있고 첫날이기 때문에 개봉발이 있어서 개봉발이라고 해서 조금 있다가 목요일날 어쨌든 평일이니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주말 되니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일요일은 좀 파장 분위기여서 역 N자였어요. 여태까지 기존에 역 N자였는데 작년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이라고 그래서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갔습니다. 올해도 목, 금, 토, 일 우상향으로 갔고요. 뭐 알다시피 토요일 비가 왔었어요. 맞아요. 설마 싶었는데 뭐 의미가 없더라고 그 비가. 뭐 그냥 뭐 비 안 왔으면 오히려 뭐 코엑스가 무너질 정도로 많이 왔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게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올해는 진짜 발 디딜 틈이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붙여도 그 분볕단 어디 뭘 붐비는구나. 뭐 오픈동 기본이었고요. 종교계 최초 종교계 행사 최초 오픈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더 많았고요. 올해 토요일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줄 섰습니다. 10시 개장인데요. 코엑스 아마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다른 행사들도 많이 열렸거든요. 코엑스에서 그렇죠. 그때 불교 박람회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줄 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죄송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무리 잘 돼도 안전사고 한 건 일어나면 또 크게 이제 불명예가 되니까 많이 오시면 줄 좀 쓰시더라도 안에 일단 인원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고 계속 대기하다가 들여보내고 대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4월 4일이 대통령 파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약간 있었어요. 저도. 그거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이게 항상 이게 정치권 행사하고 이게 불교 박람회 참 맞물리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있어서 오히려 그때는 총선에 다들 선거운동에 집중하시느라고 박람회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거의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올해는 원래는 일정이 없었죠. 원래대로 하면 특별한 일정이 없었는데 다들 그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느냐에 되게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박람회가 작년에 크게 호응을 얻어서 이번엔 정말 정관계에서 정말 정당 뭐 최고위직까지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긴장을 했었죠. 다 오신다고 했었는데 마침 행사 한 나흘 앞두고 오피셜이 뜬 거예요. 선고일이. 4월 4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시려고 하던 분들이 싹 다 불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도 그러니까 정치인 뭐 정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오시죠. 원래 예상보다는 원래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되게 그 불교 박람회 고마운 분들이에요. 어제 이게 뭐 이런저런 뭐 예산부터 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정부 쪽 정치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게 또 계속 쭉쭉 성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분들 안 오셔서 어쨌든 그거를 이 행사장을 바글바글하게 정말 핫하게 채워주신 분들은 젊은 분들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시잖아요. 직접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더 벅차고 보람되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오시는.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연인원 20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나흘 동안에 그러니까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뭐 사람들 친구들 데려오고 단체 관람 오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라는 얘기죠. 예. 20만 명이 다 각자 다른 사람이다 이건. 그러니까 집계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를 하거든요. 카운트가 저희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경비업체하고 저희 안전 이거 요원들이 있습니다. 카운트 세는 왔다 갔다는 그 체크하는 그 그게 있어요. 정확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이 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한 그 횟수 입출입 그러니까 입출 계속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그럼 안 됩니다. 10,000원 다시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입장료 10,000원입니다. 야,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 여기서 이거 샀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늘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이제 불교 박람회가 터져서 이제 기대감들이 확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박람회만 기다리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서 메이저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불교 박람회 아시겠지만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SNS가 자기 미디어 진짜 개인 미디어 시대라는 걸 실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다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미디어에 내가 불교 박람회 후기 올리고 뭐 샀다 정말 재밌더라 뜻깊더라 하면 쫙 퍼집니다. 그게 쫙 퍼져.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꼬르르 물고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쨌든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니까 그분들이 다 기자에서 했었던 거고 그 대회 기간 중에 요거는 뭐 팩트입니다. X 트위터 있죠. 트위터 거기서 실시간 검색어가 저희가 대통령 탄핵을 눌렀어요. 불교 박람회가 1위를 실시간 트렌드 1위를 한번 찍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찍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대통령 탄핵이었잖아요. 불교 박람회가 그걸 어쨌든 한번 그만큼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적어도 4월 초 뭐 지금도 여분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4월 초는 한국 사회의 불교가 슈퍼스타였다. 그러네요. 작전 세력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작전 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왔던 거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카톡 상담에 저희 사무국이 운영이 되니까 카톡으로 하루에 3,000건이 넘게 계속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건 이상이 계속 어떻게 가야 돼요? 뭐예요 하니까 그게 3,000건이 그러니까 최저 하루 1,000건. 많으면 3,000건 이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상담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나중에 조사한 건가요? 종교별 참여 비율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좋아하는 분, 불교는 아니면서 좋아하는 분, 그냥 불교를 불자인 분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일단 그렇죠. 저희가 종교를 물어보고요. 이건 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특히 이게 불교 박람회가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냐면 무교가 절반입니다. 무교가 절반입니다. 50% 정도입니다. 50%입니다. 그 다음에 불자가 많고 뭐 기독교도 좀 있어요. 한 3, 4% 있고요. 천주교가 이제 그거보다 좀 많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쨌든 박람회 운영하면서 템플스테이 연재 기자를 쓰고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어쨌든 트렌드라면 불교에 가까운 무교. 불교 프렌들리한 일반 그게 정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어쨌든 이른바 좀 탈종교화 시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종교에 적을 두고 뭐 열렬히 신앙을 하고 이런 문화는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자산, 문화,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으니까 불교가 좋은 거예요, 자기 삶에. 굳이 뭐 불자라고 해서 뭐 신도가 되고 이런 거보다 근데 어쨌든 불교에 대해 대사회적인 호감들은 정말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종교라는 현상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하나의 소비 문화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소비라고 해서 단순 어떤 뭐 과소비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뭐 굿즈 하나를 사도 저희가 그냥 굿즈가 아니고 어떤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거기가 또 명상도 하고 뭐 스님들 법문도 듣고 하다 보면 이렇게 불교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내면화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뭐 불자라고 한 정체성도 중요하긴 한데 물론 그것도 불교까지 무슨 선교를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관용적이고 포용하는 게 또 불교의 또 저희 정체성이니까 불교 박람회가 그런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불교라는 게 앞으로 갈 때 불교 박람회는 뭐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올해 대박을 넘어서 올해 정말 네. 초대박을 쳤고 이제 이른바 불교 박람회 이제 불교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의 빅 브랜드가 됐습니다. 큰 어떤 유명한 브랜드로 아예 정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불교 박람회가 그러니까 모든 왔다 가신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보다 훌륭한 포교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건 제일 확실한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포교라는 건 뭐 입증 이건 진짜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됐다는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좀 관심들도 가져주시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불교 박람회라는 게 어떤 포교 수단으로 기존에 또 달랐던 기존의 어떤 법회라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냥 시장이거든요.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이 인시장터인데 이 시장을 통해서 예, 물건도 사고 불교적인 문화도 즐기고 뭐 소비한다는 걸 나쁘게만 표현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불교가 또 커지고 불교적으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쑥쑥 더 많아 증가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부처님이 바라던 불국토라는 게 전 큰 뭐 대단한 이상향 무슨 뭐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적인 마인드, 불교적인 라이프 스타일, 뭐 생명 존중, 뭐 여러 가지 평화, 자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어찌 지금 뭐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치유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제까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 박람회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유독 20대 여성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제가 예,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가? 엄청 많은 그렇고요. 아, 실제 그래요? 80% 정도 됩니다. 예, 예. 80%나 예, 된다고요? 8대 2 정도입니다. 여남 비율이 8대 이유가 뭐죠? 유독 20대 여성들이 이유랄까요? 근데 그게요. 제가 템플스테이 다녀보니까 템플스테이랑 똑같아요. 템플스테이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분들 템플스테이 하는 분들이 불교 박람회에 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거 그렇게 뭐 정확한 입증된 건 아닌데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하고 여성의 관계가 또 끈끈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뭐 보살 불교라고 해서 여성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불교적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공감대랄까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예, 예. 그만큼 요새 힘든 거 아닐까요? 삶이? 아, 그거 뭐 남녀노소 다 힘들걸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사전에 그러면 기획한 어떤 전략 중에 예, 예. 이 포인트가 이번에 딱 적중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포인트라면 예, 저희가 또 핵심적인 팔정도 카드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그 유명한 게 디제잉 개그맨 윤성호 씨, 유진 스님 디제잉에 하다 바람을 확 잡았죠. 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바람을 잡았고 거기다 작년엔 걸그룹 하이키를 불러서 원장 스님하고 단마 그게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알고 보면 원장 총무원장 스님이 그 걸그룹들을 불러놓고 삶의 어떤 명상도 소개하시고 삶의 어떤 지혜를 나눠주시는 전수하시는 그게 대단히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되게 큰 이벤트였죠. 예, 돈도 많이 썼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거였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성의 없다요. 작년에 잘 됐다고 올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작년에 좀 스타 마케팅을 좀 했다면 올해는 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제잉도 뺐고요. 걸그룹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디제잉도 뺐고 걸그룹도 뺐고 올해 행사는 좀 그러니까 행사는 옛날만큼 눈에 확 띄는 건 없었죠. 그 대신 그걸로 승부했어요. 기획력으로. 어쨌든 팔정도 카드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면 불교의 핵심 이제 교리면서 생활 수칙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한 8가지 삶의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뭐 말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언어 습관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뭐 그런 것들 8가지 삶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거를 좀 8가지 삶 이거 팔정도라는 우리가 뭐 예전에 윤리 교과서라든가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정도라는 말은 들어봤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하자. 이거 올해는 작년에는 재미와 호기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불교적인 삶을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놀면서 좀 한번 익혀보게 하자. 예, 내가 이 불교 박람회 추억을 한번 나중에 느껴가면서 팔정도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불교라는 게 뭔지 예, 이렇게 편하게 소프트하게 예, 부지불식간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8가지 저희가 과제를 줘요. 말씀드린 뭐 선명상하고 뭐 명상용품 사고 또 뭐 법문도 듣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뭐 불교 굿즈 사고 그럼 8가지 과제를 이행하면 저희가 이제 근데 또 그것도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선착순 50분에서 카피박스라고 이제 선물을 좀 드렸어요. 죄송하게도 이번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선착순이어가지고 카피박스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나중에라도 저희가 어떻게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하여튼 이게 뭐 사소한 거라면 사소한 거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불교적인 삶을 좀 생활해 보자, 보편화해 보자, 저변화해 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기획을 했었고 그게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예, 단순히 이게 놀다 가는 게 아니고 물론 노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불교 이거 제가 표방한 건 불교 놀이예요. 예. 너무 복잡하게 뭐 깨달음도 좋고 수행도 좋고 한데 지금 복잡하고 힘겹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 뭐 갈등도 심하고 뭐 증오하고 이런 사회에 좀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불교를 가지고 한번 좀 놀다 한번 가라. 추억을 한번 쌓아라. 그리고 나중에라도 불교에 대해 생각이 날 거 아니냐. 이건 제가 꼭 이거는 이따가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꼭 좀 제가 또 잊어먹을까 봐. 제가 불교 박람회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그래서 불교 박람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또 열렬히 믿어서 뭐 신도가 되고 또 뭐 출가하고 그런 불교의 어떤 역량이나 외연이 커지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건 뭐 불교 박람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불교를 편안하게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는 플랫폼은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전법이랑 다른 전법 포교는 스님들과 불자나 뭐 우리 종단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문제지만 저는 하여튼 요 문화가 잘 돼서 제 생각은 그겁니다. 어제도 부처님 모신 날이고요. 꼭 젊은이들이 이제 절에 등을 다는 문화. 그건 꼭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이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절에 등단다는 저도 이제 불교신문 입사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화라는 게 저변화되어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불교신문 와서 입사해서 이제 그걸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등을 다는 문화라는 게 절의 수입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그렇게 불교에 대한 마음을 늘 갖고 있고 또 뭐 자기 가족 그러니까 뭐 세계평화 이게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 이것도 참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에 등을 다는 문화가 곧 젊은이들이 불교 박람회를 왔다 간 사람들이 부처님 모시다 앞두고 절에 등다는 문화 이건 꼭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고 그게 소박한 마음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불교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가 어쩌면 정점이다. 아 예. 본인이 얘기한 겁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뭐 노파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그러니까 제가 기사 쓴 거에 여기 지금 대본에 나오는데 이거잖아요. 제가 썼어요. 이거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게 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왜 예상을 했다 하면 사전 등록이 4배였으니까 동일 기간에. 그러니까 많이 올 줄은 알았어. 와 4배가 같은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거 사고 날까 봐 조기 마감했습니다. 사전 등록을. 같은 동일 기간 대비 작년에 4배였던 작년에 터졌는데 올해 4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직접 눈으로 안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예상을 했는데 와 이럴 줄은 몰랐어. 이 정도일 줄은.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워낙 많이 왔고 정말 신기원을 만들다 보니 이게 또 아시겠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한 행사지만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행사는 다 돈입니다. 예.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뭐 너네 돈을 얼마나 벌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수입이 늘 수는 있죠. 근데 또 느는 만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경호 안전인력을 2배를 썼어요. 현장에서 바로. 그 요즘 일당도 싸지 않고요. 일상 쓰면 에어컨 더 쓰고 뭐 이런저런 쓰레기부터 해서 그러면 다 비용입니다. 사람들 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만 보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중생사회에서 이런저런 뭐 말들이 나올 수 있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예산 확보가 그렇죠. 앞으로 코엑스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하여튼 코엑스가 대표적인 이유는 그만큼 인기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들겠죠. 다들 뭐 세상사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좀 이게 전반적인 올해도 좀 어떤 지평을 열었지만 전 불교도들이 좀 이렇게 다 함께 하면서 뭐 후원도 하고 동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큰 어떤 박람회보다도 한번 탑을 찍을 수 있는 한국 박람회 중에 탑을 찍을 수 있는 박람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이렇게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기획력도 좀 높이고 그런 걸 좀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야,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데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좋아는 하는데 실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거나 뭐 출가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다. 맛만 보고 그러니까 음식 좀 먹어보고 그냥 나간다. 그런 문제도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들은 바 일단 군종병 지원자가 박람회 이후에 확 늘었고요.
스님 출가자도 저도 이제 기자로 일하니까 알잖아요. 출가자가 네. 정말 심각한 차원도 아니고 이제 거의 없어지겠다는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 작년 이후로 조금씩 반등이라고 조금이라도 느껴나고 한 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어려운 데가 스님 숫자도 갑자기 많아져야 되고 불자 수도 갑자기 이른바 그 등록신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게 일단 이게 세상이가 뭐 AI가 발전하고 이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살종교화는 계속 갈 거예요. 이건 다른 뭐 불교만 그런 게 아시겠지만 개신교나 천주교 더 심각합니다. 이건 종교 전반의 문제. 이제 어떤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신앙, 종교하면 어떤 신앙을 해서 생각했잖아요. 신앙 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그 뭐 교조의 가르침대로 다 살아야 되고 요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하면 더했지 요 지금 침체되는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부처님 인연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 달라지다 보니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자를 좋죠. 저도 이제 저도 불자고 이게 불자가 세력화 뭐 이렇게 커지고는 좋아요. 스님들도 많아지고. 근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아요. 세상 조건 자체가 지금 2년 된 조건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이고요. 그럼 어쨌든 이게 불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끼리 경쟁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경쟁도 중요한데 어쨌든 경쟁보다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불교는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인류가 그런 그 불교가 좀 널리 그렇죠. 사회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까지 불교신문의 장영섭 총괄 부장이었습니다.